안전이요?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걷는 건 운 좋은 미신일 뿐입니다. 저 평온함이. 지금 당신들 모두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단 4나라만이 도시 치안 안전 지표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죠. 그중 한국은 야간 시간대의 여성 안전 항목에서 다른 세 국가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안보 전략포럼 회의장,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한 자문관이 손을 내저으며 경멸을 담아 말했습니다. 안전이요? 새벽 1시에 젊은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안전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모스크바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저 운이 좋은 것뿐이겠죠. 운으로 국가의 안부를 논할 순 없습니다. 포럼장에는 동조의 분위기가 물결쳤습니다. 러시아의 최상위 엘리트들은 한국의 반문화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저 성공한 제조업 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오만함과 무시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때 미국 국무부 소속의 젊은 분석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도시 시스템 효율성 지표에서 꾸준히 상위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24시간 편의 시스템, 초 단위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외국인에게까지 이어지는 환대 문화는 단순히 경제 지표로 잡히지 않는 국가의 품격입니다.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도시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가진 정보로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의 오만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한 국방 엘리트가 눈을 깜빡이는 짧은 순간 그는 강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 작은 나라의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일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학교에서 지리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 알렉세이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한국의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냥 저희 학생들이 졸업 전에 한 번쯤 가보는 수학여행지 중 하나였죠. 저희 학교는 모스크바에서도 최상위 1%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명문이라 학생들은 한국을 그저 아시아 문화를 잠시 접하는 곳, 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학생 22명을 인솔해서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그저 평범한 일주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이미 새벽 1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긴 비행에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공항은 너무나 활기찼습니다. 러시아의 공항은 이 시간에 이미 대부분의 카운터가 문을 닫고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가 감도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도, 면세점도, 심지어 식당가까지도 환하게 불이 켜져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바닥을 보더니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복도 바닥이 마치 거울처럼 깨끗했어요. 먼지 한 톨, 얼룩 하나 없이 닦여있는 대리석 바닥을 보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공항이 심야 시간에도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저희가 수화물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러시아어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여기 대학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착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단지 공항에 도착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대학을 운운하다니요. 제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학생은 저에게 손가락으로 한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일행을 담당하던 공항 직원 한 분이 저희가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잠깐 기다리라더니 통역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도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통역사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저희를 환영했고 입국 수속에 필요한 절차와 짐을 찾는 과정을 순식간에 도와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에게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학생은 그 초월적인 효율성과 친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 대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모스크바 최상위 1% 엘리트들의 마음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공항에서 미리 예약해 둔 호텔이 있는 강남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저는 피곤한 아이들이 버스에서 잠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모두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서울의 야경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러시아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강남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은 더욱 웅장해졌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들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편의점이야 있지만 한국처럼 24시간 내내 밝고 활기찬 분위기는 아닙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늘 깔려있죠. 그런데 학생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으로 젊은 여성 2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혼자였고 전혀 서두르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지 않았나요? 그렇지. 거의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 저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새벽 시간에 젊은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택시를 타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복판, 새벽 2시에 여성들이 너무나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은 치안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선진 도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정말 압도적으로 안전한 나라군요. 웅장한 건물이나 현대적인 야경보다 저 여성분들의 평온한 모습이 더 대단해 보여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창밖의 야경을 보며 한국의 치안과 선진, 도시 시스템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수학여행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에 실패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학생들이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저는 지레짐작으로 편의점에서 대충 빵이나 먹자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아마 지금 문 연 곳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은 풀이 죽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프런트로 내려가자 직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바로 옆 건물 2층에 24시간 김밥집이 있습니다. 거기 메뉴가 다양하고 맛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4시간 김밥집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새벽 6시에, 그것도 호텔 바로 옆에. 저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새벽의 거리로 나선 저희는 또다시 활기찬 한국의 아침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간인데도 김밥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에 들어선 학생들은 메뉴판을 보더니 두 눈이 커졌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찌개,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한 학생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김밥 한 줄이 러시아 루블로 환산해도 4,000원이 안 돼요. 우리 물가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정도 품질의 음식을 이 가격에 새벽 6시에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저희는 김밥과 라면, 그리고 떡볶이를 종류별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신 김밥 22줄 나왔습니다. 라면은 5분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은 주문을 받자마자 쉴 새 없이 김밥을 말아내셨고 저희는 주문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따뜻한 김밥과 뜨끈한 라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죠. 매운 음식에 약한 몇몇 학생들을 위해 사장님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한국말로 매운 것 순한 버전도 가능해요. 외국인 손님들은 많이 매워하시더라고요.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맞는 매운 음식 순한 버전까지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학생들은 처음 맛보는 김밥과 라면, 떡볶이의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새벽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모든 것이 24시간 돌아가는군요.
저렴하고 빠르고 심지어 친절해요. 왜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국을 동경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새벽 6시, 저희는 김밥집에서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저렴함과 속도, 그리고 환대의 문화의 정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새벽 식사 후, 저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길가에 있는 편의점 간판을 보더니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저기 편의점은 뭐가 다를까요? 러시아 편의점은 그냥 작은 가게인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시스템에 한번 놀랐던 터라 편의점은 또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었죠. 저희는 모두 편의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학생들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의 편의점은 정말 말 그대로 편하게 물건을 파는 가게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택배 발송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공과금 납부 기계도 있어요. 이건 거의 작은 은행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발견한 대로 한국의 편의점은 물건 판매뿐만 아니라 택배, 공과금 납부, 심지어는 현금 인출까지 가능한 작은 백화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신기해하며 이 기계 저 기계를 살펴보는데 계산대 직원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저희에게 뭘 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저 한국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순수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냥 편의점 직원인데도 마치 외교 사절단처럼 저희를 환대해 준 겁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한국의 각종 신기한 음료수와 과자들을 사들고 나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24시간 편리한 나라군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편의점 천국이에요. 그날 학생들은 한국의 편의 시스템과 환대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겪은 이 짧은 경험들이 쌓여 그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을 그저 그런 수학여행지가 아닌 배워야 할 선진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며칠 후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던 강남역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가 마치 대리석으로 장식된 박물관처럼 깨끗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지하철역은 예술적인 면은 있지만 한국처럼 깨끗함이 우선되는 곳은 아닙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학생들은 눈앞의 풍경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선생님, 모두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열차가 오기 전까지 정해진 위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그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후에야 기다리던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치거나 먼저 타려고 다투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시민의식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 시민의식이라는 거군요. 저희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모두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먼저 타려고 싸우거든요. 그때 학생들은 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시계를 가리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계 보세요. 열차가 약속한 시간에 딱 맞게 도착했어요. 이 지하철 시스템은 얼마나 정확한 건가요?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도 정시 도착률이 높기로 유명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후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지하철 아닌데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빨라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전 구간에서 끊김없이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요. 이 또한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깨끗한 환경, 질서 정연한 시민의식, 초단위의 정확성, 그리고 최첨단 기술력이 응집된 K지하철을 경험하며 한국인의 질서와 기술력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이미 한국 사회가 가진 힘의 근원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공원에는 조깅,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선생님, 이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운동만 하나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한국인들이 건강 관리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시선이 강변을 따라 설치된 공공운동기구에 꽂혔습니다. 이거 혹시 무료로 쓰는 건가요? 네. 한국은 공공시설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공짜 헬스장이라고 외치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체육관에 가려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질 좋은 운동기구들이 야외에 무료로 설치되어 있고 누구나 와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활기차게 조깅하는 젊은이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그리고 배변 봉투를 들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 선생님, 보세요. 모두 배변 봉투를 들고 있어요. 강아지 배설물을 그냥 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와 책임감은 그들이 전날 밤 목격한 새벽 안전만큼이나 강력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체육관에 가야 하는 러시아와 달리 한국은 국가가 시민의 건강까지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무료 공공시설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한강 공원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건강 열정과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건강한 일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중반,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선 학생들은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책장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책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꽂혀 있었고 그 규모는 숨을 먹게 할 정도였죠. 하지만 학생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도서관의 분위기였습니다. 평일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장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독서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거나 잡담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모두가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의 한 여학생은 잠시 넋을 놓고 서 있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책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도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인 소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열정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공간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책을 고르거나 앉아서 잠시 독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근면함과 교육열이 단순히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학습이라는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저희 학생들에게 한국이 발전한 이유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곧 국가 발전의 근간임을 이해했고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엘리트 여학생이 무릎 꿇은 모습은 저희가 한국에 와서 받은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일정으로 홍대 거리의 자유분방한 열기를 느끼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에너지와 자유로움이 느껴졌죠. 가장 먼저 학생들의 발길을 멈춘 것은 거리에서 펼쳐지는 K-POP 버스킹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칼군무와 완벽한 라이브 실력은 학생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모두 K-POP 팬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수준 높은 실력과 열정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문 댄서가 아닌가요? 아마추어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어서 한쪽에서는 락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주 또한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K-POP뿐만 아니라 K-아트로 대변되는 다양한 한국 문화 예술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길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마켓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접목한 현대적인 액세서리, 그리고 아름다운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학생이 한글 캘리그래피를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글자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요. 또 다른 학생은 프리마켓을 둘러본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러시아에서는 예술 활동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은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진 국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홍대 거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는지 보았습니다. K-POP 전 세계를 휩쓰는 이유가 단순히 상품성 때문이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홍대 거리는 한국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진정한 선진 국가임을 증명하는 장소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일정을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트렌디함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죠. 학생들은 기념품을 사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마지막 순간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매장 직원이 학생의 피부를 보더니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매우 세심하게 설명해준 겁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저희 나라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데 급급한데 여기는 저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봅니다. 학생들은 호떡과 붕어빵 등 길거리 음식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저녁 식사는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K푸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식당 직원은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법과 각 재료의 의미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 할인 조금 해드렸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특별한 환대는 학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돈 몇 푼을 아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한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공항버스 안.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시 오지 못하면 어쩌죠? 그들은 버스 창문에 손을 대고 안녕, 서울. 꼭 다시 올게요. 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받은 감동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희 수학여행은 곧바로 러시아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귀국하자마자 자신들의 SNS에 한국 여행 영상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이 올린 새벽 2시 여성들이 편하게 식사하는 김밥집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30만 조회수를 넘기며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새벽 2시에 젊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에 취한 수준이구나. 댓글과 좋아요가 쏟아졌고 저희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님, 즉 모스크바의 최상위 1% 엘리트 학부모들은 학교로 보내 전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 그 나라가 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열광하는 것이냐.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례적으로 저에게 한국 경험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문의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저는 강연장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K-패러다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밤 11시에도 완벽하게 돌아가던 공항의 시스템 효율성, 새벽 2시에도 평온했던 거리의 시민들의 의식 수준, 2,400원짜리 김밥 한 줄에서 받은 믿을 수 없는 환대. 강연의 마지막,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그저 제조업 강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한국의 힘은 시스템, 의식, 그리고 환대라는 세 가지 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에게조차 한국에 와주어 고맙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배우고 싶은 나라,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연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작은 수학여행은 러시아 사회의 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대국가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겁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제가 받은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연을 읽는 모든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국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신 한국 분들은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경험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시 한국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